안녕하세요. 핵심 총정리 김하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게 될 이 핵심 총정리 교재는요. 구성이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 단원의 앞부분에는 핵심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출제 경향 분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출제 경향 분석표는 우리가 당연하게 수학은 안 중요한 단원이 하나도 없겠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것들이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교 거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출제 경향 분석표를 이용해서 어떤 단원들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이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처음 공부하게 될 우리 자연수와 약수와 배수 1, 2단원 내용에서는요. 20% 정도 매년 굉장히 많은 비율이지요. 이 정도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자, 넘겨보시면요. 우리 1강 자연수와 계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된 1장에는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큰수, 그리고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 세 번째 어리막이, 네 번째 수의 범위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하나 소단원의 제목을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제목만 보고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핵심 체크하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예상문제 같이 풀이해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핵심 체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큰수다. 큰수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했었죠? 네, 큰수를 그렇죠. 읽는 방법 그리고 자릿수가 중요했었어요. 읽는 방법은 어떻게 했더라? 기억나시죠?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1의 자리, 10의 자리 이렇게 자릿수에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읽을 때는 반드시 4자리씩 끊어서 만,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의 범위로 점점 넘어가 주시면 됐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은요. 네, 특별하게 중요한 게 없고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모든 단원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은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리막이에서는요. 네, 올림, 버림, 반올림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디까지 올려라, 어디에서 올려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지 이건 선생님하고 뒷부분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수의 범위다 라고 하면 그렇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 네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것들을 수직선에다 옮겨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핵심 체크 같이 해봤는데요.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까먹었는지 체크가 되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는 네, 기출문제로 유형을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죠. 1번 문제는 2017년 1회에 나왔던 문제래요. 자, 네, 빈칸에 알맞는 수를 구하여라. 어떤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그렇죠. 큰 수, 숫자 읽어내는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 이렇게 35200이라고 쓰여 있고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하고 앞에는 이렇게 두 개의 수가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10, 100, 1000, 만 이렇게 3만 그리고 200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문제죠? 네, 이 앞에 있는 35200이라는 요 수를 간단하게 바꿔서 등호, 같은 숫자로 만들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했었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세로로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돼요. 하나씩 한 자리씩 다 분리해 주시면 됐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내려서 써드릴게요. 자, 그리고 원래 있던 숫자 하나, 둘, 셋, 넷은 비워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하나, 둘, 셋, 그리고 뒤에 동그라미 2개.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맞춰서 아이고 분리해서 써주시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35,200이구나 이렇게 한 번에 읽어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숫자는 5000이 되겠다. 아니면 저는 그냥 1의 자리, 10의 자리, 그리고 100의 자리
천의 자리, 만의 자리 이렇게 해서요. 그냥 쉽게 3만, 5천, 200 이렇게 할래요. 당연히 이렇게 푸셔도 되겠죠.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은 2017년 2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수를 1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올림하여. 올림이다. 뭐였죠? 그렇죠. 올림이라는 거는 0을 제외한 어떤 수가 있던 간에 0을 제외한 1, 2, 3, 4, 5, 6, 7, 8, 9 어떤 수가 오던 간에 전부 다 다음 숫자에다가 하나 올려주는 걸 말했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1의 자리에서 올려라 라고 했어요. 1의 자리는 이 숫자가 되겠고요. 1의 자리에서 올려라 하면은 네, 이 숫자에서 그 바로 다음 10의 자리에 있는 수를 하나 더해주면 되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앞에 그대로 써주시고요. 10의 자리 수를 하나 더 크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올려준 이 1의 자리의 수는 어떻게 됐었죠? 네, 그냥 0으로 바뀐다. 올리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30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어디에서 올려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지만 어디까지 나타내어라 앞에 선생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유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이제 예상 문제로 가서 같이 문제 풀이하면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자연수를 고른 것은 했습니다. 2016년 2회에 나왔던 유형이고요. 자, 수직선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잘 관찰해 보면 어떤 거는 색칠이 되어 있고 어떤 수는 네, 비어 있는 거 알 수 있었죠. 자, 이런 수들은 우리가 포함을 하는 수,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 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대로 읽어주시면요. 5보다 오른쪽.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다 하면 더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5보다 큰데 색칠이 되어 있다는 말은 크거나 같고 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0보다는 어떻게? 작다. 10보다 작다. 왜? 색칠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크거나 같다는 말은 어떤 표현으로? 그렇죠. 이상. 그래서 5 이상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 수. 그렇지만 작은 수는 어떻게? 네, 미만을 이용해서 나타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상이나 이하처럼 이자, 이가 들어간 거는 포함을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들어가지 않는 미만이나 초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동그라미가 비어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방법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즉 5 이상 10 미만의 수는요. 그렇죠? 5, 6, 7, 8, 9가 되겠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유형. 자, 앞에서 말했던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7년 2회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여라. 113을 20으로 나누래요.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여기 분명히 써있지만 선생님하고 다시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죠. 100의 자리부터. 1, 20은 1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바로 아랫수로 11. 11은 20보다 또 작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끝에 자리까지 가주시면 되겠죠. 그럼 113에는 20이 몇 번 들어있을까요? 20이 네, 암산이 되면 더 좋겠죠. 5번 들어있어요. 왜? 20하고 5를 곱해주면 얼마죠? 그렇죠. 100이 되고요. 6개 아닌가? 6을 곱해주시면요. 120. 이 수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조금 바로 가까운 작은 수를 골라주셔야 되죠. 그래서 100이 되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1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이것을 몫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그렇죠. 나누고 남은 나머지다 해서 나머지라고 불러줍니다.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13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문제였죠. 자, 그리고 5번 문제 2018년 2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왔던 건데요. 앞에 선생님하고 풀었던 3번 유형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역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표현을 주고 수직선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키의 범위를 수직선에 옳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자, 100 이상, 130 이하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2자가 들어가면 색칠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수직선에 그대로 나타내 주시면요. 100하고 130에 색칠이 모두 된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쉽게 하시면 돼요. 정답은 그렇죠? 1번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상과 이하는 색칠이 되고 미만과 초과는 색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죠. 6번은 2015년 1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1, 3, 5 숫자 카드 3장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세 자릿수를 만들 때 만들 수 없는 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건 전부 다 빠짐없이 세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 5 숫자 카드 3장을요. 모두 한 번씩 사용한다고? 막 세다 보면은 이렇게 세다 보면은 빼트리는 문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네, 우리 가지치기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작은 수부터 시작해서 100의 자리 1이 왔을 경우 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3하고 5의 숫자 카드가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은 1, 3을 썼으니까 이 경우에 5만 남고요. 1, 5,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세주시면 돼요. 그럼 총 6가지의 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 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봐도 답은 보이겠죠? 정답은 몇 번? 네, 135로 표현되지 않은 2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끝까지 세 드릴게요. 자, 1로 시작한 걸 이렇게 2개를 셌기 때문에 다음엔 그렇죠. 3으로 시작하는 수도 세 주셔야 되겠죠. 3으로 시작하는 수도 조그맣게 써볼게요. 자, 그럼 앞에 3으로 시작하는 수는 카드가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1하고 5가 남는다. 그럼 3하고 1의 카드를 썼으니 5가 남아있을 거고요. 3하고 5의 카드를 썼으니 1이 남아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건요. 5라는 숫자 카드를 썼으니 뭐가 남을까요? 네, 1하고 3이 남는구나. 5, 1, 3, 5, 3, 1 이렇게 순서대로 세는 걸 우리가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잘 공부해 두면 나중에 중학교 거 공부할 때 경우의 수에서 훨씬 도움이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우리 6번 문제는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되셨죠? 자, 이렇게 기출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봤는데요. 기출문제 봤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예상 문제를 풀면서 실제 시험에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맞을 수 있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을 때 260이 되는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유형이죠. 버림하여, 올림하여, 무엇을 하여 어디까지 나타내어라.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제일 잘 틀리는 유형인데요.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죠. 자, 버림에서 어디까지, 올림에서 어디까지, 반올림에서 어디까지 나타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 어디까지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버림 또는 올림 또는 반올림에서 구하래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런 수가 있어요. 이런 수가 있는데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근데 이거는 꼭 외우지 않아도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버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 10의 자리까지는 그냥 두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를 버려야겠어요? 10의 자리까지는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 바로 아랫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나타내라는 말이 나오면 구하려는 자리에 그 자리 말고 그 바로 아랫수들을 버리거나 올리거나 반올림한다. 자, 그럼 이 문제의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 그 아랫수 1의 자리의 수를 버려주시면 되겠죠? 버림은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310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올림하여 어디까지, 반올림하여 어디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랫수를 전부 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자, 올릴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 2번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1번 문제 풀이하고 나머지는 2번 문제 풀면서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디까지 나타내라는 유형 말고도요,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버려라, 어디에서 올려라, 어디에서 반올림하여라 라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주어진 자리의 수 자체를 어디에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234가 있어요. 이거를 1의 자리에서 올려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주어진 자리의 수를 1의 자리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어디까지는 그 아랫수, 어디에서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같이 해볼까요? 1의 자리, 1의 자리에서 올림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올림은 뭐였죠? 그렇죠. 0이 아닌 모든 수는 다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서 다음 수에 1을 더해주고요. 그 자릿수는 다시 그냥 없어진다. 0이 된다. 그래서 하나 올려주니까 2, 4, 0이 됨을 알 수 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면은요. 어디에서가 나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1번 문제로 가서 문제풀이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을 때 260이 되는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10의 자리까지라고 했으니 10의 자리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줄게요. 10의 자리까지는 그대로 두고 변형하면 안 돼요. 그대로 두고 어떻게? 그렇죠. 바로 아랫수. 여기. 바로 아랫수를 어떻게? 버림하래요. 버림은 무조건 0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50이 됨을 알 수 있고 여기는 260이 됨을 알 수 있고 변동이 없네요. 270, 250, 250 이렇게 됨을 알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나타내면은 그 아랫수를 이용한다. 자, 2번, 3번 문제도 다 비슷한 문제들이죠. 자, 2번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100의 자리까지래 이번엔. 100의 자리까지. 그럼 100의 자리까지를 높은 데부터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을게요. 선생님 밑줄을 걷는 이유는 예를 들어 1번 750이다. 그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면 이렇게 100의 자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대로 둔다. 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밑줄을 그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밑줄을 걷으면 올림을 하래요. 이번엔. 그럼 올림은 그 아랫수를 올려라 라고 했으니까 그 아랫수를 올려주면은요. 어떻게? 0만 아니면 전부 다 올라가는 거죠? 네, 올림은 0이 아닌 모든 수, 1에서 9까지의 수가 있다면 그 다음 자리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준다 라고 앞에서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수는 전부 다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 수들, 10의 자리와 1의 자릿수를 전부 다 봐주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마찬가지로 10의 자리에 1의 자리를 전부 다 봐서 0이 아니면 전부 다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 올라가니까 숫자 2가 3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있던 8과 1의 자리의 수 4는 전부 다 0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5300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1400. 얘도 마찬가지로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0이죠. 올림은 0은 그대로 두는 거죠. 올라갈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1400. 자, 그 다음에 4번 26,701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10의 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전체를 봐서요. 0이 아니면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4번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10의 자리가 0이니까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에서 어디까지가 나오면 그 아래 수들을 올려라 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끝까지 다 봐서 그 수가 0이 아니면 올라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2, 6, 7이 하나 올라가니까 8이 되고요. 마찬가지 10의 자리와 1의 자릿수는 전부 다 0으로 바뀐다. 그래서 26,800, 4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이번 문제는 많이 헷갈리고 잘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모든 게 헷갈릴 수 있는데 올림은요. 올림은 전부 다 0이 아니면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번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버림 또는 반올림은 어떨까요? 버림이나 반올림. 버림은 무조건 0이 되게 만드는 거니까 별 상관이 없겠고요. 반올림은요. 반올림은 반 이상이 돼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0, 1이 있어도 반올림을 하면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없겠고요. 올림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1, 2번에서 올림이나 버림 이런 거 잘 이해가 갔을 테니까 3번 조금 빠르게 같이 풀어볼게요.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자, 100의 자리까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반올림이에요. 이번엔 반올림. 그럼 아랫수들을 반올림한다. 그럼 여기 있는 바로 아랫수에 5나 6이나 7, 8, 9들이 있으면 하나 올라가고요. 다음 자릿수로 그 이외의 수가 있다면 전부 다 그냥 0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반올림하면 변화가 없겠구나. 3이니까 변화가 없겠구나. 이렇게 버림과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수는 자, 그럼 여기는 9가 되니까 하나 올라가겠죠? 그래서 4가 5로 변하고 나머지 95는 0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3은 올라가봤자 올라갈 수 없는 수, 반올림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1500이 되지 않는 수는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됨을 알 수 있겠다.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4500이 되는 수는 했습니다. 이번엔 아까까지는 어디까지 나타내어라 였는데요. 지금은 10의 자리에서 올리래요. 그럼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10의 자리 찾아서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올려라.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숫자 9가 되니까 올라갑니다. 3500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2번 마찬가지 8이니까 올라가겠죠. 4500 자, 숫자 2도요. 반올림이니까 어떻게 돼요? 숫자 2는 0부터 4까지의 수는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대로 3으로 써주시고요. 나머지 수는 0, 0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올림 6이니까 올라가겠네요. 숫자 5가 하나 더 커져서 6이 되고요. 아랫수는 전부 다 0이 되겠다. 자, 반올림하여 4500이 되는 수는 정답 2번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4번까지는 올림, 반올림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가 굉장히 길죠? 좀 끊어서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웅이네 반 학생들은 모두 42명이다. 전체 학생이 42명이래요. 지웅이가 친구들에게 사탕을 한 개씩 주려고 하는데 한 개씩만 준대요. 자, 근데 사탕은 한 봉지에 10개씩 들어있대요. 자, 무슨 얘기냐? 사탕을 내가 사려면 봉지로 사야 되는데 이렇게 뜯어서 낱개로 팔진 않는데 한 봉지에는 10개씩 들어있대요. 자, 이때 친구들에게 모두 사탕을 주려면 몇 봉지를 사야 할까요? 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올림, 반올림, 버림,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굳이 언제는 올리고 언제는 반올림하고 언제는 버려라가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42명의 학생에게 사탕을 줄 건데요. 사탕은 한 봉지에 10개가 들어있대요. 그럼 그냥 그림으로 풀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42니까 2봉지 사고 3봉지 사고 일단 4봉지를 샀어요. 그럼 총 사탕은 그렇죠. 40개가 되겠죠? 그럼 2명이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봉지를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낱개로 팔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개를 전부 다 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올림의 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봉지를 구입하면 모든 학생에게 하나씩 줄 수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긴 문제가 나오고 올려야 되나 버려야 되나 헷갈리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훨씬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6번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면 답이 달라지는 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면 이 말이 뭐죠?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연산, 예를 들어 2번을 볼게요. 여러 가지 연산이, 사칙연산이 막 섞여 있다면 반드시 곱하기와 나누기, 이걸 제일 먼저 1순위로 해주고요. 뭐 가로가 없다면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우리 원칙이었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앞에서부터 만약에 차례로 계산을 했을 때 답이 달라지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계산 순서를 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요. 원래대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는지 선생님하고 번호 한 번씩 달아볼게요. 자, 1번. 자, 이런 식은요, 곱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빼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는 계산과 앞에서부터 차례로 하는 계산이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답이 달라지지 않겠죠. 달라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2번 원래대로 계산 어떻게 하죠? 빼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곱하기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얘가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11을 마지막 3번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2번은 어때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답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바로 앞에서부터 하면 차례로 계산하면 답이 달라지는 게 되겠다. 3, 4번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가 있어요. 그럼 나누기와 곱하기가 섞여 있을 땐 그들끼리는 앞에서부터 계산해 주시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더하기는 순서대로 마지막에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의 계산과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 것이 정답이 똑같겠다. 자, 그 다음 4번. 마찬가지로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요게 계산 순서 1번이고요. 이게 2번이었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면 답이 똑같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 순서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혜는 380원짜리 사과 3개와 540원짜리 복숭아 6개를 사고 5,000원을 냈대요. 이 문제 굉장히 많던데 거스름돈 문제가 되겠죠? 거스름돈 5,000원을 냈다. 지혜가 거슬러 받아야 하는 돈은, 자, 그럼 원래 거스름돈 문제는 우리가 슈퍼에 가면 어떻게 하죠? 네, 물건을 먼저 고르죠. 그래서 물건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내죠. 네, 우리가 지불한 값이 있어요. 지불한 돈. 거스름돈은 지불한 게 물건값보다 더 많을 경우에 거슬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 지불한 값에서 우리가 구입한 물건값을 빼주시면 바로 거슬러 받아야 하는 돈이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럼 5,000원을 냈으니까 5,000원에서 빼기 구입한 물건값을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지혜는 380원짜리 사과 3개를 샀대요. 선생님 그냥 소가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380원짜리 사과 3개를 샀대요. 그 380 더하기 380 더하기 380 해주면 되는데, 네, 곱하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540원짜리 복숭아 6개를 샀대요. 540원짜리 마찬가지로 6개를 샀다. 이게 바로 구입한 물건 값이 되겠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5,000원 빼기 곱해 주시면 38에 24. 선생님 혼자 너무 암산하죠? 38에 24, 33은 9해서 2 더해 주시면요. 1,140원.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540 곱하기 6도 마찬가지로 6, 4, 24, 2 올라가고요. 5, 6에 30, 3,240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140원과 3,240원이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더해 주시면요. 5,000 빼기. 자,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세로셈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암산으로 계산을 할게요. 10의 자리끼리 계산하고요. 그 다음 100의 자리, 그리고 1000의 자리끼리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000에서 4,380을 빼면
네, 620원이 남겠다. 그래서 거슬러 받아야 하는 돈은 정답 4번이 되겠다. 자, 거스름돈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거스름돈은 우리가 총 낸 돈, 지불한 값에서 빼기 물건값, 우리가 구입한 물건값을 빼주면 거스름돈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 8번 문제, 예상 문제 8번 문제를 보면은요, 이 비슷한 문제가 우리 교재에 두 문제 있는 거 확인하셨죠? 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요,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얘기예요. 자, 보기와 같이 계산을 하겠대요. 이 보기를 보고 잘 관찰해보고 어떤 규칙으로 계산을 했는지 찾은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계산해봐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잘 관찰을 해보면요. 숫자 5가 있고요. 거기에 연결된 동그라미에 3하고 2가 써 있어요. 5하고 3하고 2 어떤 관계죠? 그렇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두 개의 동그라미의 수를 더해서 위에 동그라미의 수가 나온다 라는 걸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요. 아래서부터 올라가 볼까요? 자, 1하고 뭘 더하면 4가 될까요? 네,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채우고 싶은데 여기를 모르는 숫자예요. 그럼 위로 가야겠죠? 다시 4하고 어떤 수를 더하면 11이 될까? 4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11이 될까? 네,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11에서 4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이구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7이 될까요? 어떤 수? 정답은 4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9번 다음 수를 바르게 읽은 것은 나와 있는데 우리 규칙 찾기가 이왕 나왔으니 바로 규칙 나온 10번 문제 먼저 선생님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0번 보기와 같이 계산할 때 가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규칙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번에 동그라미가 아래에 있네요. 숫자 3, 2, 6.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6하고 3하고 2? 그렇죠. 3하고 2, 이 두 숫자를 곱해주시면요.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의 수 6이 나옴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규칙은 곱하기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의 수 두 개를 곱했을 때 아래 수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3하고 6을 곱하면 그렇죠? 18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래 먼저 해볼게요. 18하고 어떤 수를 곱했더니 216이 되었대요. 자, 숫자가 커지면 우리 암산이 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 식으로 써드릴게요. 18하고 어떤 수를 곱했더니 216이 되었다. 어떤 수를 곱했더니 216이 되었다. 그럼 어떤 수는 216을 18로 나눠주시면 구할 수 있겠죠. 네, 18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216이냐? 이 얘기는 216 나누기 18을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면 돼요. 우리 세로셈으로 같이 나눠볼까요? 자, 위에 자리 숫자부터 2에는 18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21에는 18이 몇 번? 한 번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빼주니 3개가 남겠죠. 3이. 그리고 남은 수 그대로 6 내려서 써주시고요. 그럼 36에는 18이 몇 번? 그렇죠. 3이 6. 2번 들어간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겠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216 나누기 18이 12가 됨을 확인을 했으니 요 동그라미에 알맞은 숫자는 12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바로 위에 수는 조금 간단하죠. 6하고 가라는 수를 곱했더니 12가 되었대요. 다시 6하고 가를 곱했더니 12가 되었다. 숫자 2를 곱했겠구나. 이렇게 쉽게 찾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한 것처럼 12 나누기 6을 계산해서 2를 얻어내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그대로 적용하는 유형의 문제가 우리 예상 문제로 나와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앞에 건너뛴 9번으로 다시 가볼게요. 다음 수를 바르게 읽은 것은 우리 큰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숫자 읽는 방법. 자릿수 하나하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리고 1000의 자리, 10,000의 자리.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죠. 32,00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00이 3개, 1,000이 2개, 1이 5개 있으니까 30,000, 1,000이 2개, 2,000, 100과 10은 0이니까 읽어주지 않고요. 1이 5개, 5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32,005 정답은 2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숫자 읽는 거는 자릿수 밑에다가 헷갈리시는 분은 써가지고 선생님처럼 그대로 읽어주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50이 되는 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라 다시 반올림이 나왔네요. 자, 1의 자리에서 그대로 반올림하래요. 표시만 해줄게요. 자, 반올림은 5 이상의 수들은 전부 다 다음 수로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4 이하의 수는 전부 다 0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올려주시면요. 4보다 작아, 5보다 작죠? 그러면 0으로 바뀌고 5보다 작으니까 0으로 바뀌고 5 이상이네요? 그럼 하나 올려주고 5 이상이네? 앞에 수에 하나 올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5보다 작네요? 그럼 그대로 써주시고요. 5 이상이네요? 하나 올려서 60 이렇게 빠르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50이 되는 수는 몇 개니에요? 1개, 2개, 3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쿠키가 한 봉지에 30개씩 들어있다. 200봉지에는 모두 몇 개의 쿠키가 들어있을까요? 라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장형이 나오면 곱해야 되나 더해야 되나 나눠야 되나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그려서 많이 보거든요. 쿠키가 한 봉지에 30개 들어있대요. 이게 한 봉지예요. 한 봉지에 이때 200봉지에는 모두 몇 개의 쿠키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런 게 200개 있는 거예요. 200개. 선생님 200개를 다 그릴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정도만 그려도 감이 올 거예요. 그쵸? 2봉지, 3봉지. 아, 이 얘기는 30개의 쿠키를 200번 더하면 되겠구나. 30개의 쿠키를 200번 더해준다. 우린 그것을 곱셈으로 배웠죠. 30 곱하기 20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0이 많은 숫자의 곱셈은 0개를 모아서 따로 계산해 주셔도 됐었어요. 어떻게? 30은 3 곱하기 10, 200은 2 곱하기 100.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러면 여기서 0끼리만 10하고 100을 모아서 나머지 수 3하고 2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공 3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3이 6, 6,0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흩어서 계산을 했지만요. 우리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숫자 0, 하나, 둘, 셋 그대로 달아주시고요. 앞에 있는 수끼리만 곱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000개가 들어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아래의 수를 수직선에 옳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이제 이런 건 자신 있으셔야 돼요. 자, 4 이상, 7 미만인 수. 2가 들어가면 색칠이 되고요. 2가 안 들어가면 색칠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4 이상, 4에서 7까지의 수인데요. 4에는 동그라미 색칠이 됐고, 이거 안 됐네요. 됐고, 안 된 거.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인데 7 미만이니까 색칠이 7에는 안 돼야 돼요. 그냥 틀린 거죠? 색칠이 안 된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히 수의 범위 공부해 볼 수 있어요. 자, 14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했습니다. 마찬가지 앞에서 했던 유형이네요. 만이 6개, 1000이 8개, 100이 3개, 10이 1개, 1이 7개가 들어간 수래요.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이거를 만이 6개니까 6만, 1000이 8개니까 8000, 100이 3개니까 300, 10이 0이니까 안 쓰고 1이 7개니까 7.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네, 안 쓰는 건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데 0이 있을 때도 반드시 그 자리에 0을 써주셔야 돼요.
이래서 많이 틀리셨을 건데요. 그래서 정답은 1, 10, 100, 1000만 68,307이 된다. 정답은 네, 2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0이어도 반드시 자릿수 때문에 써주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5번.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우리 방금 했던 문제네요. 이제 자신 있죠? 색칠된 거는 이상. 이하는 아니죠. 이상. 자, 선생님이 여기 보기 3번 같은 건 잘 나오진 않는데, 네, 3번 같은 보기가 있기 때문에 색칠된 거로만 구분하지 않고 한 번 더 풀이를 해줄게요. 12보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더 큰 거죠. 그래서 12 이상. 그리고 18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작은 거죠. 그럼 이하이거나 미만인데 색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네, 미만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선생님이 아까 이자만 보고 쭉 내려가다가 이하가 있길래 색칠된 것만 보고 3번을 답으로 고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런 보기가 없다면 그냥 색칠된 거에 숫자 2라는 글씨 찾아주시고요. 색칠되지 않은 거는 2라는 게 없는 거 찾아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수지는 450원짜리 공책 한 권을 사고 남은 돈을 반으로 연필을 사고 다시 남은 돈의 반으로 지우개를 샀더니 100원이 남았대요. 이때 수지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은 이라고 했는데요. 16번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거스름돈 문제도 아니고요. 잘 읽어보면은요. 450원짜리 공책. 남은 돈의 반으로 연필을 샀는데 연필의 가격이 없어요. 네, 없고요. 그리고 남은 돈의 반으로 지우개를 샀대요. 지우개의 가격도 없어요. 이건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수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있을 거예요. 그쵸? 거기에서 450원짜리 공책을 샀대요. 그럼 빼기 450원이 되겠죠? 450원짜리 공책을 사고 여기 돈이 남았어요. 그 남은 돈의 절반으로 연필을 샀대요. 그럼 반으로 연필을 샀으면 반이 남아있겠죠. 예를 들어 1000원이 있는데 반으로 연필을 사면 500원이니까 사고 남은 또 반절 500원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나누기 2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으로 연필을 샀고요. 그 다음에 또 반으로 지우개를 샀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남은 돈은 나누기 2로 계산하실 수 있겠죠.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글씨로 써드릴게요. 이게 처음 있던 돈. 이거는 공책 사고 남은 돈. 공책하고 남은 돈. 선생님이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공책 사고 남은 돈. 여기는 연필 사고 남은 돈. 아이고. 연필하고 남은 돈. 여기는 지우개 사고 남은 돈. 했더니 얼마가 됐대요? 네, 100원이 남았대요.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원래 처음에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꾸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거꾸로. 그럼 거꾸로 가볼까요? 자, 원래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돈, 반이 남아서 100원이라는 건 원래 있던 돈은 그렇죠. 2배가 되겠구나. 200원이 있었겠다. 200원에서 지우개 사고 100원이 남았겠구나.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200원으로 연필을 사고 남은 돈이 200원이에요. 그 연필을 사기 전 돈은 똑같이 나누기 2의 반대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400원이 남아있었겠구나. 공책을 사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450원의 공책을 샀더니 400원이 남았다. 빼기의 반대는 뭘까요? 네, 더하기가 되겠죠. 그럼 원래 450원을 더해서 850원이 있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2번인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검사해 주셔야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처음에 850원이 있었다면 450원 빼니까 얼마? 네, 400원이 남아있고요. 그거의 반으로 연필을 샀대요. 400원의 반은 200원으로 연필을 사고 다시 200원이 남아있었겠구나. 그리고 그것의 반으로 200원의 반 100원으로 지우개를 사고 또 100원이 남아있었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거꾸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로 볼게요. 17번.
654를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낸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또 반올림이 나왔네요. 자, 1의 자리에서 올리래요.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1의 자리에서 올려주래요. 이렇게. 올림이 아니죠. 반올림 하래요. 반올림은 0에서 4까지의 수는 0이 되게 만들고요. 올리지 않고요. 5 이상의 수는 어떻게? 네, 올려주면 되죠. 다음 자릿수에 플러스 1을 해준다. 그럼 4가 되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만히 0으로 바뀐다. 그래서 정답은 65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8번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아까 되게 어렵게 풀었던 문제 하나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자, 알맞은 수를 구하래요. 어떤 수를 나누기 5를 했더니 15가 됐고요. 곱하기 3을 했더니 45가 됐대요. 빈칸을 구하여라. 어떻게? 그렇죠. 거꾸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나누기 5의 반대는 곱하기 5였을 것이다. 그러면 15에다가 5를 곱해주시면요. 7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검산 마찬가지로 75 나누기 5 해보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정답은 75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자꾸 풀려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거꾸로 풀 수도 있구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9번. 다음 중 23 이상 27 이하인 자연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요. 자, 23 이상 27 이하인 수. 그럼 이상은 더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니까 큰 수는 오른쪽에 있고요. 크거나 같다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7 이하인 수는 작거나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23과 27이 포함된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수들을 전부 다 적어주시면 쉽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9번. 서연이는 2시간에 48km를 걸을 수가 있대요. 우리 1단원의 마지막 문제죠? 서연이의 속력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속력 좀 어려운데요. 속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속력은요, 우리가 총 걸은 거리를요, 총 걸은 거리를 무엇으로? 시간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걸린 시간으로.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총 걸은 거리를요, 어떻게? 네, 나눠주시면 돼요. 2로 나눠주시면요, 속력이 2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속력이 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은요, 비례식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시간에 48을 걷는데요. 네, 2시간에 거리 48km를 걷는데요. 자, 그러면 1시간에는 얼마를 걸을까요? 1시간에는 네, 똑같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니까 1시간에는 24km를 걷겠구나. 이렇게 나누기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이라는 건 단위 시간 또는 분 또는 초 이렇게 단위 시간당 우리가 가는 거리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정답은 1시간에 24km를 걷는다. 이게 바로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력의 그 공식을 외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게 잘 안 되면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눗셈을 이용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